미 언론 경악, 한국 기술 성장 무섭다.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속보. 프랑스인 통한의 후에 빅딜 선언. KF-21 분담금 깎고. 불나팔 샀지만 한. 인리 품는 속내는. 지난 우리 정부는 KF-21 사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까지 3분의 1로 줄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가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처음 예상했던 것 이상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됐다. 불합리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에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할 것이라며 납부받은 금액에 맞춰 공동개발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인도네시아 수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에 실패해도 KF-21 수출이 가능하다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수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에도 인도네시아가 현지 조립으로 도입, 수출하는 물량이 당초 계약분인 48대로 유지돼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프랑스에 81억 달러, 약 10조 7천억 원을 주고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2016년 이후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적극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는 최근 인도네시아군은 노후한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와 F-16으로만 채워져 있다며 나팔은 새로운 전투기인 KF-21 보라매보다 경험이 많고 전투에서 입증된 기체라고 썼다. 주위 안보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KF-21 개발을 기다리기보다 대체 전력 구매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당초 KF-21 분담금 성격이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투자여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라팔, 수입, 도 프랑스 은행에서 80에서 90% 대출받아 진행됐다며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도 대출받고 싶어 했지만 금융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연말께 KAI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훈련기 KT-1과 고등 훈련기 T-50을 처음 구매한 국가라며 당장 서운한 측면이 있어도 미래 수출을 위해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세계 80여 개국 외교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AI 중심의 미래 첨단 항공우주 기술을 선보였다. KAI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국제회의 2024 레임 서미트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레임 서미트는 AI 기반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회의체다. 특히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공동주최로 헤이그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한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레드 등 주력 기종의 알파일롯 기반의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와 AI 중심의 F-50버 시뮬레이터를 전시해 미래 공중전투체계와 기술력을 알린다.
강구영 KI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R&D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AI 기반의 항공무기체계 개발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기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A는 현재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 공중발사 무인기 등 미래형 무인기와 아이파일롯 개발을 위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이파일롯 기술은 시뮬레이션 및 소형 드론 검증을 통해 단계별로 실증하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 무인기에 AI 기술을 탑재해 유무인 복합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와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모의 비행 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완성 시 조종사 훈련 공역이 가상 공간으로 확장돼 대규모 편대 훈련, AI 적기와의 공대공 전투 등 획기적인 훈련 방식의 발전을 이끌 전망이다. 박명권 기자. 칼럼 핵세계 불확실성과 미국 핵독트린의 변화. 미국이 핵독트린을 조정하고 있다. 평소 핵 역할 축소론을 주장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핵태세 검토서를 발행하면서 단일 목적 조항과 선제 핵 사용 포기 조항을 넣으려 했었다. 이는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며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독트린인데, 이것이 명시되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불신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거두어들였다. 이렇듯 핵무기의 증강이나 새로운 핵탄두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들어서면서 중러,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지침을 만들었고 핵 운용 체계의 현대화도 지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중간 단계를 강조했다.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 북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한 미 정부 간 엇박자를 촉발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핵세계의 불확실성과 격화되는 신냉전 상황에 동시에 대응하고자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중이다. 폭증하는 핵세계의 불확실성. 미 러는 핵 응징 수단을 지상, 공중 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핵 삼축 체제를 통해 핵전쟁을 억제하는 대량 응징 전략과 함께 제한적 핵전쟁 발발 시 승리하기 위한 핵전투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왔다. 응징 태세를 통한 억제를 위해서는 서로 죽일 수 있는 상호 취약성이 필수다. 그러나 국지적 핵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위해서는 핵우위가 필수이고 핵전쟁이 핵아마겟돈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대량 응징 억제가 실패할 경우 지구 종말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제한적 핵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핵세계에는 공존할 수 없는 상충하는 두 핵전략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략핵과 전술핵 사이에 명확한 구분도 없다. 누군가에 의해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이후의 세상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며 인류는 위험한 정치 권력자들의 오판에 의해 당장이라도 종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나오면 곧이어 어떤 방패도 뚫는 창이 등장하는 식의 신기술 발전도 핵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핵탑재 전략 잠수함은 쉽게 탐지되지 않는 생존 가능성 때문에 확실한 제2격 응징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고, 그래서 핵전쟁을 억제해온 효자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능동 음탐기, 적외선 영상, 수력 압력파, 초분광 전자광학 탐지기 등 개발 중이거나 등장할 신기술들이 잠수함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면 얘기는 복잡해진다. 이렇듯 신기술, 신무기들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핵전쟁을 억제해 온 핵 삼축 체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핵강국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다. 바이든의 핵독트린 변화도
일단 이런 그림 속에서 보는 것이 옳다. 신냉전 구도와의 새로운 핵대결 구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국방태세검토서, 4년 주기 국방검토서, 핵태세검토서 등 각종 전략기획서를 통해 전쟁 수행 목표를 수립한다. 예를 들어 탈냉전 시기인 1990년대에는 윈윈을 표방했는데 두 개의 큰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전략이었다. 테러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2000년대에는 1421 또는 1N-2-1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본토 방어에 더하여 4개 또는 다수의 주요 전쟁을 억제하고 2개의 주요 전쟁에서 적을 격퇴하되 그중 하나에서는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이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2개의 주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하나는 억제한다는 윈윈 또는 윈 플러스 1분을 표방했는데 이는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와 신고립주의 여론을 반영하여 전쟁 목표를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랬던 미국이 최근에 와서 다시 적극적인 핵독트린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신냉전 대결을 심상치 않게 본다는 뜻이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는 러시아를 부활하는 만성적 위협으로 그리고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 의도와 목표를 위한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국이자 추격하는 위협으로 명명했다. 2022년도 국가방위전략위원회도 비슷한 건의를 제시했다. 동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및 폭력적 극단 조직을 오적구로 명명하고 미국이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제3의 주요정 구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므로 윈윈 또는 윈 플러스 1분 목표를 버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주요 분쟁을 관리 해결하는 다중정 구부대 개념 체제로 미군을 개편하라고 건의했다. 미국이 북핵 기조를 조정하는 이유도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역할과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은 지난 3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관리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지금은 중간단계 목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민주공화 양당의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나 시바이드 표현이 사라졌다. 이런 기류에 대해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고 반박했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는가? 핵동결과 같은 땜질식 협상에 나서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가? 트럼프 김정은 브로맨스가 재현되는가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런 엇박자는 번지수가 맞지 않다. 우선 미국이 중간 단계를 언급하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하는 것뿐이며 제재 해제는 북핵을 용인할 때만 가능하다. 지난 6월 네스시는 중-러 북의 핵 위협 가중 시 미국도 배치 핵무기를 늘릴 것이라고 했고 재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 핵 사용 가능성도 비쳤다. 이는 중-러 북의 핵 공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간 단계의 언급을 대북 양보로 볼 필요는 없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핵동결 조치라도 얻어낸다면 한국에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둘째, 비핵화는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핵군 비통제의 역사를 보면 핵군 축이나 비핵화 하부는 한쪽이 물에 빠지면 상대방도 함께 빠지는 통나무 타기 상황. 즉 당사국 모두가 핵 보유를 해얻는 이익보다 핵 경쟁이 강요하는 경제, 군사적 부담이 훨씬 더 과중하다고 공감할 때만 가능했다. 대기권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비확산 조약,
중거리 핵 폐기 조약 등이 모두 그렇게 성사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미 전술핵 재배치, 한어미 핵공유, 한국의 핵무장 등을 통해 핵균형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